저희 시작할 때 외국인의 선물 매도가 2,800계약가량이었죠. 지금 4,400계약까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외국인의 선물 쪽에서의 움직임 맞물려서 지수의 낙폭도 커지고 있고요. 코스피 2,200선 다시 이탈하네요. 외환 시장에서의 움직임이 눈에 띕니다. 달러원 환율이 오늘 1,168원 회복하면서 시작을 했었고 이후에 오름폭을 좀 더 키우기도 했다라는 이야기 드렸는데요. 1,170원 넘어서고 있습니다. 1,170원 70전까지 올라오고 있고요. 달러가 강세, 여기에 엔화는 더 강세를 보이는 상태입니다. 이런 모습이다 보니 일단은 국내 증시도 부담을 좀 느끼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종목 이야기 또 해보도록 할게요. 뉴지스탁 일기예보, 네, 뉴지스탁 문호준 팀장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렇게 시장이 주 말까지도 네.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이 안에서 이제 저희는 매일매일 종목들 추천해 드렸었어요. 그렇죠. 네. 네. 4월이 끝났기 때문에 월간 리뷰를 일단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오늘 내용이 많다 보니까 또 이상한 얘기 없이 네. 바로 이상한 종목들 얘기. 얘기 한번 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동안 추천드렸던 종목들 한번 리뷰를 해볼 텐데요. 가장 먼저는 3월 말이었습니다. 3월 29일부터 시작을 할 텐데 당시에 삼성 엔지니어링과 넷마블 말씀드렸습니다. 두 종목 다 일단 목표가는 달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삼성 엔지니어링은 2020년대 수주가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선반영 기대감이 있었고요. 넷마블은 BTS 컴백과 또 신규 게임 출시 예정 기대감이었는데 올랐다가 다시 추천한 가격대까지 좀 떨어지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 다음 삼성전기와 한국전자금융 역시 두 종목 다 목표가는 달성을 했는데요. 삼성전기는 MLCC 가격 안정화. 그래서 이 그림 제가 항상 그려드리죠. 산업이 성장하면 주가는 이렇게 움직인다. 그래서 삼성전기도 이런 위치에서의 상승이 나오는 모습 보였다가 다시 좀 조정을 받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성장세에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한국전자금융은 사실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하락할 가능성이 좀 더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길게 이런 무인화에 따른 수혜 기대감을 가지고 볼 수가 있는 종목이겠고요. 아세아 같은 경우는 7%대 올랐으나 다시 떨어졌는데 택배 시장 성장과 폐지 가격 하락 수혜 기대감에 이런 제지 관련주들에 대한 성장이 기대되고 그 중에서는 아세아가 상승폭이 가장 크지 않았었습니다. 솔브레인은 가장 많이 떨어진 종목 중에 하나인데 6%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고마진 그리고 전기차용 제품 성장 기대감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직까지는 테마가 살아있기 때문에 관심을 유지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 비아트론 OLED용 장비 수주 기대감에 아래 위로 움직이는 모습 보였고 파마리서치 프로덕트 신제품 출시가 올해도 이어지면서 실적 성장 이어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아직 플러스권 움직임이 보이고 있고요. 네. 그리고 LNC바이오가 좀 많이 빠지는데 제약바이오가 좀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헬스케어 쪽이 그러면서 좀 약세를 보였고 전고점을 돌파하나 했는데 돌파하지 못하고 좀 떨어졌습니다. 재돌파에 대한 시기가 언제 나올지가 중요하고 재돌파가 된다면 또 추가 상승 기대할 수 있겠고요. 테스 같은 경우는 역시나 2020년부터의 성장 기대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효성중공업 올해 47%대 성장 기대감과 또 수소차 충전소라는 인프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중장기적인 테마를 유지하고 있고요. YG원은 글로벌 인프라 투자 증가에 따른 수혜 기대감에 일단은 목표가를 달성했지만 다시 좀 떨어졌습니다. 유진기업 같은 경우는 실적 개선과 남북경협 기대감이었는데 아쉽게도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아직 그래도 여전히 좀 테마는 좀 살아있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이고요. 푸드나무는 그 웰빙 인구 증가와 동반 성장 기대감 말씀드렸는데 운이 좋게도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엮이면서 30%대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만도 같은 경우는 만도 말씀드리면서 시장이 부진하니까 자동차 부품주 관심 가지시라는 말씀 드렸죠. 만도는 그래도 25%대 올랐다가 또 떨어졌고 시장이 몇몇 종목 빼고는 연속성이 없어서 1, 20% 올라가면 또 떨어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짧게 대응이 필요하고요. 아모레퍼시픽도 20%가량 오르긴 했으나 다시 6%대로 떨어지며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BGF 리테일 편의점 시장 성장세와 함께 말씀드렸는데요. 오르락 내리락하고 있고요. 성광밴드 같은 경우는 올해 흑자 전환 기대감에 그래도 마이너스는 안 난 상태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그 채널K 지난 방송에 가면은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으니까 궁금하신 거는 다시 돌아가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넷마블은 3월 말에 추천드렸는데 또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는 AI 기업으로 도약한다라는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렸고
또 페노션 같은 경우는 장기적 실적 회복 기대감. 그러니까 제가 성광밴드나 페노션처럼 조선 관련 기자재 종목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저점이었기 때문이었고 페노션도 아직까지는 목표가 이상에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고영, 이제는 로봇 의료기기 관련주다라는 말씀드렸는데 목표가 달성했다가 좀 떨어졌지만 여전히 매력이 있습니다. 서부 T&D 호텔 부분 성장과 함께 말씀드렸는데요. 여전히 플러스권에서 움직임 보이고 있고요. 인터로저는 콘택트 렌즈 중국 판매 증가 기대감, 또 정배열 초기 국면에서 말씀드렸는데 목표가 위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GS 리테일은 아까 편의점주와 마찬가지로 편의점 성장에 따른 그 수익 기대감에 말씀드렸습니다. 작년에는 편의점주가 좀 쉬어갔지만 올해 재성장 기대가 되고 있고요. 웹제는 아쉽게도 좀 떨어졌는데 중국 판호재계 기대감 확대에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이쪽 테마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주들에 대한 열풍이 불어오면은 재반등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네. 제이콘텐트리는 1분기 역대 최고 영업이익 달성 전망에 말씀드렸죠. 여전히 플러스권 움직임 보이고 있고 스튜디오 드래곤은 아스탈연대기 흥행 기대감 말씀드렸습니다. 한국전자금융 또 말씀을 드렸고요. 삼성전기 또 말씀을 드렸고요. 코미코는 반도체와 수소 연료전지 사업 성장 기대감인데 보합권에서 움직임 보이고 있고요. DB하이텍은 추천드릴 당시 좀 올라있긴 했지만 추가적인 상승을 보이면서 25%대 올랐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첨보 같은 경우는 신규 상장주로서 2차전지 시장 확대 수의 기대감에 말씀을 드렸고요. 워닝머티리얼즈 반도체 소재 수요 증가 기대감에 말씀드렸는데 다른 반도체 관련주 대비해서는 상승폭이 적고 그러네요. 계절적으로 상승 시기가 좀 늦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상승 기대감에 말씀드렸는데 아직은 좀 쉬어가고 있고 JW생명과학은 2분기부터 유럽 시장 본격 진출 전망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텍은 글로벌 치과형 진단장비 업체죠. 2년 연속 성장세고 주가가 저점이다. 보합권에 있고요. 드림텍은 기술력 받쳐주는 신규 상장주 37%가량 올랐습니다. 하림지주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반사의 기대감이 여전히 살아있어서 말씀드렸고요. 인터로저 또 추천드렸고요. 한국타이어 월드와이드 시장이 불안하다 보니까 바닥권 종목 한국타이어 월드와이드 하이로코리아 두 개 말씀드렸습니다. 여전히 바닥권에서 움직임 보이고 있고요. CMG제약은 실적 성장 및 항암신약 임상 통과 기대감에 일단은 목표가는 넘어서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나스미디어도 뉴미디어 시장 성장 수혜로 바닥 탈출 기대감에 일단은 목표가 위에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아미코젠 둘 다 헬스케어 쪽에서 큰 변화는 없는 모습. 마지막 휴젤과 상상인인데 휴젤은 커져가는 톡신 시장, 톡신도 지난해 조금 어려웠는데 올해부터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고 상상인은 지금 좀 올라가고 있네요. 7%대 움직이고 있는데 일단은 1년 만에 골든브릿지 증권 인수가 마무리됐죠. 그래서 네. 안정적으로 다시 성장에 대한 기대감 가질 수 있겠습니다. 상상이 그러게 오늘 많이 오르네요. 이게 목표가가 얼마였죠? 21,000원이라 아직은 달성 못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고점이 28,850원이었어요. 네. 상상인 일단 어제 추천 종목 오늘 흐름 괜찮고요. 한 달간 추천드렸던 종목들을 쭉 리뷰를 해봤기 때문에 양이 좀 많았어요. 근데 성과 괜찮았던 것들이 이번 달에는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표가 달성한 종목이 꽤 많았던. 그러게요. 근데 4월 장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그쵸? 요새 들어 좀 힘들지만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또 새로운 종목을 봐야 할 텐데요. 일단은 유니버스 종목들부터 쭉 한번 확인해 볼까요? 시간이 없으니까 쭉 훑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두산밥켓 같은 경우는 이런 그 글로벌 인프라 확대 수혜 기대감이 좀 나왔고 코오롱 글로벌도 나왔고요. IT 쪽에서는 BH라든지 이런 통신 쪽 엮어서 SIT라든지 아니면은 가온미디어 통신 쪽 그리고 INC 이런 종목들 나노스까지 좀 나오고 있고 아나페스까지 나오고 있고요. 위직 스튜디오도 이제 VFX, 스크린X 이런 경쟁사가 없는 독보적인 기술이라고 했죠. 이런 종목들에 대한 추가 상승 기대감 계속 가질 수 있겠고요. 덴티움은 오늘 추천주니까 조금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추천주 볼게요. 덴티움이랑 또 어떤 종목이죠? 네, 둘 다 의료기기 쪽 가져왔는데 네. 첫 번째는 시젠입니다. 시젠은 언제 추천드렸나 봤더니 네. 1월 10일에 추천드렸더라고요. 그래서 추천드린 지 좀 시간이 지났는데 1월 10일이면은 요때입니다. 그래서 거의 많이 저점에 올라왔어요.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그 당시 목표가는 당연히 달성을 했는데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 가질 수 있겠고요. 주가는 여전히 저점이라고 좀 보이고 있습니다. 추천 배경이라면 분자진단 전문 업체고 의료기기가 전반적으로 좋고 또 실적이
지난 4분기 영업이익이 64% 증가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 올해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이 연간 기준 51% 증가하면서 좋은 성적 뭐 등등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그 미국 FDA 인증을 준비 중으로 내년 하반기에 완료가 예정되었다 있다라는 점도 긍정적으로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자칫 요 부분 이게 60일선인데 이탈하면 여기까지 떨어질 수 있으니까 일단 손절가 이탈하면 비중 조절은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매력적으로 보이고요. 투자시 목표가 1차 26,200원, 2차 28,900원, 손절가 22,500원 말씀드리겠고요. 네. 두 번째 덴티움은 치과 쪽 그 의료기기죠. 네. 네, 치과용 3D 구강 스캐너 전문 기업인데 뭐 치과 관련돼서는 오스템 임플란트부터 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시장이 커지고 있고 특히나 중국 쪽에서의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덴티움 지난해 실적도 좋았고 최근에 디지털 덴티스트리라고 해서 치과 치료용품의 디지털화가 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수혜가 되고 있고 기술 차트적인 측면에서도 정배열 초기에서 뚫고 나서 횡보, 그래서 올라가는 계단식 상승 좋은 모습, 장기적으로도 무릎 구간 모멘텀 좋기 때문에 뭐 충분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 1차적으로 88,000원, 2차 88,900원, 손절가 69,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CJ 그리고 덴티움 오늘 이야기 드렸어요. CJ는 일단은 뭐 어쨌거나 최근에 추세를 위쪽으로 만들고 있는 상태이고요. 1월 저점 대비해서는 좀 많이 올라와 있죠. 손절가 22,500원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요선 지키면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1차 26,200원, 2차 28,900원까지 보고 있고요. 덴티움은 72,000원짜리 현재 위치하고 있어요. 위로 88,000원, 2차 88,900원까지 그리고 손절가 69,000원 이렇게 정리해 드릴 테니까요. 가격대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뉴스스탁 1개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문도준 TJ와 함께했어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